네, 그럼 첫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내게 지금 들어와 있는 운부터 리딩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펜타클 9번이 가장 먼저 여러분께 말을 걸어오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긴 시간 동안 노력을 쌓아왔고, 이제 그 노력들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기 직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최근 들어서 내 생활이 점점 안정되고 자리를 잡아간다는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몰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출이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직장인이시라면 조금씩 인정받고 안정적인 포지션을 확보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이 카드가 나온 걸 보면은 최근까지는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드디어 보상이 찾아오는 시기가 되셨다고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다음에 나온 절제 카드는 이 카드가 나오면 여러분이 지금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절제를 하고 균형을 잡고 계신 상태라는 것을 의미해요. 힘든 일이 많아도 큰 동요 없이 자신을 잘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다는 뜻이죠.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렸던 분들도 이제는 평정심을 찾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내 감정을 다 쏟아붓고 나서 후회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어쩌면 주변에서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다. 성숙해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스 완드.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과 열정이 들어오고 있음을 나타내요. 곧 새로운 기회가 문을 두드릴 건데요. 사랑에서도 그렇고, 일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 가슴이 원하는 대로 열정을 따라 움직일 때가 온 거예요.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나 창의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설레임을 느끼게 될 가능성도 아주 높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던 작은 불씨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들어온 운은 성장과 안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노력해온 모든 것들이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했고, 삶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설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자신을 믿고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삶에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을 믿고 마음껏 즐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래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행복할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새로운 운이 여러분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줄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그럼 다음 질문에서 계속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인 우리의 인연운 이어서 바로 볼게요. 제가 뽑은 카드들을 보니까 이번에 나온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 소드 4번, 그리고 2번 컷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는 순간 여러분과 이 상대방의 인연이 결코 얕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첫 번째 나온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진짜 인연이 있긴 한 걸까? 왜 이렇게 끊어질 때 끊어지지 않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셨겠죠. 그만큼 여러분과 상대는 서로의 인생에 깊이 얽혀 있는 인연이 맞아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해서 꼭 경험을 해야만 하는 삶의 중요한 단계가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나온 6번 소드를 보면서 여러분과 상대방은 서로 인연의 고비와 전환점을 넘어야 했던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요. 아마 두 분은 만나는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여러 번 겪으셨을 거예요. 이게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둘 사이의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일 수도 있어요. 둘이 정말 잘 맞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많았어요. 특히 6번 소드는 힘든 시간을 지나 안정적으로 향해 가는 여정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 관계를 편안하고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서로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조금씩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셨겠죠. 이것은 두 사람이 정말 인연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이번 컵은 이런 복잡한 인연의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과 상대가 여전히 강하게 연결돼 있음을 말해줘요. 서로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끈끈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이 카드는 타로에서 대표적으로 소울메이트 카드라고 불리거든요. 여러분도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한 인연이 맞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서는 느끼기 힘들었던 이해받는 느낌,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느낌, 그런 눈빛과 감정을 이 상대방에게는 느꼈던 거죠. 심지어는 싸우고 헤어진 이후에도 자꾸만 생각나서 힘이 들었던 순간도 많았을 거예요. 그만큼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히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서로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이 상대방의 인연은 분명 운명적인 요소가 강하고 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연이에요. 둘이 만난 순간부터 서로 강렬하게 끌렸고 분명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엔 서로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죠. 특히 지금 여러분이 이 타로 리딩을 보고 있는 이유도 마음 한구석에서 상대방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 여전히 끈이 이어져 있듯 마음은 서로를 향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서로가 채워야 할 시간과 경험이 있을 뿐이에요. 아마도 두 분은 서로를 잊으려고 노력해도 완전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관계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그렇다면 상대방은 왜 나를 그렇게 좋아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 다음 질문에서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인 상대방이 나를 좋아했던 이유는 뭘까요? 리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안정감과 편안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여왕의 펜타클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에게서 상대방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현실적인 매력을 느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식사를 잘 챙겨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세심하게 상대방을 챙겨주는 타입이셨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가진 그런 섬세한 배려와 현실적인 모습을 정말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 옆에서 나를 챙겨줄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마치 힘들 때마다 기대고 싶은 든든한 존재였어요. 그 사람이 티를 내지 않아도 여러분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완대 6번을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자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쩌면 상대방이 자신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여러분을 소개하려고 했거나 실제로 소개했던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고 함께 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있을 때 자신이 더욱 빛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랑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 너랑 있으면 항상 잘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자주 했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문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서 신비롭고 알 수 없는 매력이 많이 있다라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차분한 사람이었을지도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속에는 상대가 도저히 다 알 수 없는 깊이와 신비로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볼수록 궁금했고 더 알고 싶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끌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내면적인 부분,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궁금해서 가끔 질문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쉽게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상대는 더 애가 탔던 거죠.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호기심과 매력을 자극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안정감과 신비감,
그리고 자신감을 모두 충족시켜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은 살면서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쉽게 여러분을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나 강하게 좋아하고 끌렸던 두 사람이었는데 대체 왜 헤어지게 된 걸까요? 네, 그럼 두 사람은 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이별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서로에게 느꼈던 무력함과 답답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8번 소드를 보면서 두 사람 모두 관계 속에서 많이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아마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 관계가 답답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이 관계를 위해 뭔가 노력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만 길이 막히고 억눌렸던 느낌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이나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마치 막다른 골목에서 선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아, 이러려고 만나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5번 펜타클이 말해주는 건 두 사람 사이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자꾸 두 사람 사이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전적인 문제, 지금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들, 두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서로 좋아하면서도 상황이 자꾸만 힘들게 돌아가니까 어느 순간보다는 사랑보다는 지친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죠. 서로 힘든 순간에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서로를 좋아하는데도 어쩌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상대방에게 가장 많은 아픔을 주고받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온 정의 카드는 두 사람의 균형과 공정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관계 속에서 한쪽이 더 많이 노력하고 한쪽이 더 많이 양보를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어쩌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나만 노력해야 해? 속상해 하셨거나 상대방 입장에서도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억울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둘 다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의 눈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불만과 서운함, 그리고 서운한 만큼 마음을 점점 닫아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이 관계가 더 이상 앞으로 가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이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던 거죠.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어요. 좋아했지만 사랑보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감정적 소모가 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어쩌면 두 사람 모두 이별한 뒤에도 한동안은 진짜 이게 맞는 결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헤어질 당시 입장이 어땠을지 볼게요. 이번에 나온 카드는 소드 10번. 이걸 보면은 상대방이 이별 당시 정신적, 감정적으로 크게 무너진 상태였어요. 어쩌면 여러분 눈에는 상대방이 무덤덤하거나 오히려 차갑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 상대방 마음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를 보여줘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별이 마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선택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모든 걸 끝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겠죠. 상대방도 스스로 이 이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괴로웠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운전자 카드를 보면은 상대방은 이별 당시에 자신만의 세계에 완전히 갇혀버린 느낌이에요. 상대방이 아마도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서만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원래도 자기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는 스타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혼자서 이 관계가 계속되는 게 맞는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을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상대방이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말이 없어졌다면, 그때 이미 혼자서 이별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혼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결국엔 관계를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던 거죠.
5번 컵은 상대방이 헤어진 직후에도 깊은 후회와 상실감을 느꼈다는 걸 보여줘요. 상대방도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처음에 후련한지 알았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니까 상실감과 후회가 너무 컸던 거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 걸까? 조금만 노력했다면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을 거예요. 5번 컵은 이 그림처럼 상대방이 이미 쏟아져 버린 관계를 보면서 큰 아픔과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다만 상대방이 이런 감정을 겉으로 표현한다거나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이별을 통해서 깊게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면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더 이상 스스로 이 관계를 유지할 힘이 없어서였어요. 너무 힘들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별을 결심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 혹시 상대방이 너무 쉽게 나를 떠났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헤어질 당시 내 입장은 어땠을지를 볼게요. 이 카드들을 보니까 여러분도 헤어질 당시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게 보여요. 3번 소드는 그림처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다는 걸 말해줘요. 아무도 헤어질 당시 여러분 입장에서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상대방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을 한가운데를 칼로 푹 찔린 듯한 느낌을 받았겠죠. 상대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았고, 동시에 왜 이렇게까지 아파해야지? 라는 혼란스러운 마음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별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을 꽤 걸렸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때 받은 상처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펜타클 2번을 보면 헤어질 당시 여러분이 엄청나게 흔들렸던 모습이 보여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끝까지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에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과 계속 있어야 될까? 아니면 정말 끝내야 할까? 하는 생각들도 수없이 반복을 했을 거예요. 상대방이 떠나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이 사람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죠. 계속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도 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당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현실을 버텨냈지만 속으로는 계속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킹컵을 보면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마지막까지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속으로는 너무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상대방 앞에서는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이해하는 척 괜찮은 척 했던 적도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달래주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마음은 점점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 네가 힘들다면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정말 힘들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을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까지는 깊은 서운함과 억울함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위로와 사랑을 줄 때예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나와 헤어진 이유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질문에 나온 카드는 9번 안드. 먼저 이 카드를 보니까 상대방이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민을 했다는 게 보여져요. 9번 안대를 보면 상대방은 이 관계에서 자신의 방어벽이 너무 높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너무 집중했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다가오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밀어냈던 거죠. 그래서 헤어진 이유를 생각할 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내가 너무 마음을 열지 않은 게 문제였나? 이런 자책도 할 수 있었어요.
상대방은 지금 돌이켜보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히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펜다카 7번을 보면 상대방은 당시 두 사람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왜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지 자꾸 의문을 품고 있어요. 상대방도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아서 결국 관계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둘 다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끝나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당시 자신도 충분히 노력했다고 믿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원했던 방식과는 달랐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나온 심판카드는 상대방이 이별의 이유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카드는 상대방이 이별한 이유에 대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다.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야 했다라는 후회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상대방은 이별을 결정했던 당시에 자기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성숙해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 성숙하게 조금만 더 노력해서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이 왜 그걸 못했을까 하는 자책에 들고 있을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지금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건 어쩌면 다시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너무 방어적이고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고 충분히 노력했지만 결국 방향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지금은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고 미숙했다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상대방은 이미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상대방이 현재 이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락운이 있는지를 볼게요. 네, 이 카드들을 보니까 상대방이 현재 이별에 대해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로 갈등을 하고 있고, 연락운 또한 좀 강하게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보이네요. 먼저, 킹소드 카드를 보면 상대방이 지금 이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 사람은 지금의 자신의 감정보다는 이성이 맞다고 말하는 결정을 내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마음속에서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제 끝난 거니까 받아들여야지라는 생각을 단호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가 나타났다는 건 이 사람도 여전히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이 깊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겉으로는 쿨하게 지내는 척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매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완드 8번을 보면 상대방이 지금 연락에 대한 충동이 강하게 올라와 있는 걸 보여요. 상대방은 현재 여러분과 연락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고 충동적으로 연락 올 가능성이 높고요. 어쩌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서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죠. 한번 연락을 해볼까? 내가 지금 연락하면 어떤 반응일까? 하는 반응을 생각을 수도 없이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조금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온 스타카드를 보면 상대방은 아직 이 관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깊은 곳에서 아직도 여러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타카드는 재회나 관계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거든요. 이별 후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강하게 남아있고 다시 잘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점점 용기를 내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 카드들을 종합해서 보면 상대방은 현재 이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여전히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연락운은 아주 높고 강력하게 들어와 있어서 조만간 연락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지금 연락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을 볼게요. 이번에 나온 카드는
컵의 기사, 펜타클 기사 3개 카드네요. 이 카드들이 나타내는 상대방의 마음을 보니까 상대방은 앞으로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하는 모습이 강하게 보여요. 먼저 나온 컵의 기사는 상대방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싶다는 걸 보여줘요. 컵의 기사는 타로에서 감정과 로맨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카드인데요. 상대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신이 가진 진짜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그동안에 서운했던 일을 풀어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어쩌면 상대방은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조금 더 따뜻하고 다정한 태도를 여러분에게 보여줄지도 몰라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진실로 회복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펜타클의 기사는 상대방이 이번에는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해줘요.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성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다가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전처럼 감정적으로만 앞서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여져요. 이번엔 확실하게 신뢰를 주고 싶고 진지하게 오래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너무 느리다거나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다가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신중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곁에 머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월드카드. 이거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성하고 더 나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서 나온 카드예요. 상대방 마음속 깊이엔 여러분과의 관계를 꼭 다시 시작해서 좋은 결실을 맺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과거의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보이네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다시 만나는 것이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카드들을 종합해 보면 상대방은 앞으로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의 움직임과 마음을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나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두 분의 인연이 아직 남아있을지를 볼게요. 이 카드를 보니까 두 사람의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분명히 이어지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요. 펜타클 여왕 카드를 보면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서로 강하게 잡아주는 힘이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펜타클 여왕은 안정감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서로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서로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따뜻함과 편안함이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특히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여전히 잊혀지지 않은 사람, 편안하게 의지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 역시 여러분에게서 느꼈던 사실적인 매력과 따뜻함을 아직도 강하게 기억하고 있기에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놓지 못하는 끈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썬카드,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타로에서는 행복, 성공,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가장 밝은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온 걸 보면 두 사람의 인연이 앞으로도 충분히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서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밝고 긍정적인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과거보다 더 좋은 관계, 서로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줘요. 그리고 소드 2번. 여러분은 두 사람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두 사람의 인연은 아직 남아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는 모습이 보여져요. 어쩌면 여러분이나 상대방들 둘 중에 누군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다시 다가가는 걸 주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서로를 보고 싶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카드를 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연은 분명히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남은 건 서로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잘 이루어진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외하고 나서도 과연 잘 만날까라는 질문으로 볼게요. 이 카드들을 보니까 제의한 뒤에 두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인내 카드를 보면 두 사람의 재회 후에 과거의 문제점을 잘 극복하고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내 카드는 서로가 가진 차이점이나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맞춰주는 성숙한 관계를 나타내거든요. 과거에는 서로의 자존심, 의견 차이 때문에 작은 문제도 크게 번지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재회 후에는 두 분 다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서로 대할 수 있게 돼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배려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여러분 역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완대의 여왕은 재회 후에 여러분이 더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관계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을 보여줘요. 여러분은 이전과 달리 상대방을 기다리고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감정과 원하는 방향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상대방도 그런 여러분의 모습에서 더 매력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분도 이전보다 더 당당하게, 더 밝게 관계를 주도하면서 그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훨씬 밝고 건강하게 변하게 돼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상대를 이해해준다면 상대방 역시 자신감을 되찾고 관계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온 10번 펜타클. 이거는 재회 후에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를 만들 가능성을 말해줘요. 10번 펜타클은 타로에서 가족, 결혼, 장기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재회 후에 두 사람은 단순히 잠깐 만나고 마는 게 아니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진지하게 오래 지속될 관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현실적으로 서로의 삶을 잘 맞춰나가면서 경제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재회하고 나서 여러분은 서로가 인생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느끼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진지하게 나아가될 가능성이 커요. 이 카드들을 종합해서 보면 두 사람은 재회 후에 아주 좋은 흐름으로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조언점을 볼게요. 이 카드들을 보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 관계를 더욱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기억하면 좋을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이 보여요. 먼저 마법사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과 적극성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이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과거에 상대방에게 너무 맞추거나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스스로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르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이야기하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 역시 여러분의 매력과 진심에 깊게 반응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매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나온 에이스 펜타클. 이 관계에서 현실적인 노력과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은 물론 감정적으로 너무 중요하지만 관계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번에 다시 관계가 시작된다면 서로가 현실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같이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서로의 생활 패턴, 금전적인 문제, 또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현실적인 부분을 차근차근 맞춰 나가면 두 분은 정말 안정적이고 단단한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온 절제 카드는 두 사람 관계의 균형과 절제를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관계를 다시 시작하면 처음에는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과하게 기대하거나 감정적으로 너무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절제 카드는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천천히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조언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도 잘 이해하고 내 마음도 잘 돌보면서 서로를 천천히 알아나가는 과정을 충분히 즐기세요. 감정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서로가 가진 차이나 부족한 부분까지 이해를 하면서 천천히 가까워지면 두 분의 관계는 더 깊고 단단해질 거예요. 이 카드들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신감 있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
서로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과 진정성, 그리고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 절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여러분 앞에는 행복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자신 있게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 리딩을 보는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한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그럼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인 내게 지금 들어와 있는 운부터 리딩을 해볼게요. 이번에 나온 4번 카드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안정과 축하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줘요. 최근까지 많이 힘들고 불안한 시간이었을 수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노력과 인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이나 사업적인 면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주변에서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 9번 펜타클 카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신감과 풍요의 시기를 맞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쌓은 노력이 이제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물질적인 부분이나 직장과 커리어, 특히 그곳에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거예요. 어쩌면 최근 들어서 통상잔고가 조금 늘어난 것을 보면서 스스로 뿌듯한 마음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제안이 들어오거나 큰 도움을 받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스스로 더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도 좋을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나온 스타 카드는 희망과 치유, 회복의 에너지를 뜻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음을 나타내요. 그동안 상처받고 지쳤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으로 시작될 거예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좀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다면, 이제부터 스스로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마치 깜깜한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 삶에 환한 빛을 비춰주는 에너지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의 인연운을 이어서 볼게요. 먼저 펜타클 2번을 보면은 두 사람의 인연은 현재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채 서로를 맴돌고 있는 상태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끝난 건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아서 자꾸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카드는 두 사람 모두 아직 마음 정리가 잘 되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를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방은 여전히 서로에게 연결된 듯 떨어져 있는 듯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에 나온 여사제 카드를 보면은 여러분의 인연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진 아주 깊은 인연이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알 수 없는 끌림과 신비로움을 자주 느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쉽게 읽지 못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서로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리딩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아, 왜 이 사람을 자꾸 잊지 못할까 하는 의문이 강할 수가 있어요. 여사제 카드가 나온 건 두 사람의 인연, 깊은 영적인 연결, 소울메이트 같은 강력한 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온 6번 컵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과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은 함께 있을 때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을 많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 카드는 특히 과거의 인연이 다시 찾아오거나 과거에 좋았던 감정들이 다시 피어날 가능성을 암시하거든요. 두 사람은 지금은 떨어져 있더라도 결국 서로에게 다시 끌려가고 함께했던 순간들을 그리워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세 장의 카드를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은 두 사람을 아직 서로를 완전히 놓지 못한 상태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서로 끌리고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요.
이렇게 서로에게 계속 끌리고 그리워하는 두 사람이었는데 상대방은 그럼 여러분을 어떤 매력에 이끌었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카드로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상대방이 나를 좋아했던 이유는 뭘까? 먼저 펜타클 여왕을 보면은 상대방은 여러분에게서 아주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꼈던 것이 보여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위로를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은 따뜻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죠. 아마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마치 휴식을 주는 포근한 집 같은 존재였고, 상대방은 그런 여러분의 현실적이고 섬세한 모습에 푹 빠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디의 기사를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할 때 느끼는 활력과 설렘을 아주 좋아했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땐 차분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매우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타입일 가능성이 커요. 상대방은 그런 여러분의 의외의 열정적인 면모의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함께 있으면 에너지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삶에 활기가 생긴다고 느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설레었고 더 가까워지는 욕구를 강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차분하고 현명한 모습이 상대방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균형 잡힌 태도로 상대방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마 여러분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롭고 차분하다라고 자주 느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을 마구 쏟아내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배려하면서 현명한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의 태도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죠. 이 카드가 나온 거를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과는 다르게 성숙하고 절제된 사람이라고 느껴서 더욱더 여러분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렇게나 깊게 빠졌는데 도대체 왜 두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네, 두 사람은 왜 이별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번째로 리딩을 해볼게요. 먼저 수두 8번 카드를 보면 두 사람이 관계 속에서 많은 답답함과 제한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요. 두 사람은 분명 서로를 좋아했고 감정적인 끌림이 강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오해가 점점 쌓여가는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카드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속앓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상대방도 여러분도 서로에 대한 불만이나 서운한 마음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다 보니 점점 더 소통이 어려워지고 감정적인 거리감이 커졌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5번 펜타클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뭔가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금전적인 문제, 생활 환경의 차이, 서로 처한 상황의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을 뜻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벽이 존재했던 거죠.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서로에게 기대고 싶을 때 오히려 더 큰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반복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지속될수록 두 사람 모두 지치고 힘들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온 타워 카드. 이거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한순간에 터져버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급격히 무너지게 된 상황을 나타내요. 아마도 결정적인 사건이나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가 감정적으로 많이 쌓여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결정적인 이별의 계기가 되었을 수 있죠. 이 카드는 관계의 급격한 붕괴를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관계가 끝나버린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때를 돌아보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라는 생각을 자주 하셨을 거예요. 이 세 장의 카드를 종합해보면 두 사람의 이별은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소통의 부재, 현실적으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감정적으로 쌓여있던 문제들이 결국 폭발해서 급작스럽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헤어질 당시에 어땠는지 그 입장을 볼게요.
먼저 소드의 9번 카드를 보면 상대방은 이별 당시 마음이 정말 괴롭고 힘들었다고 나와요. 겉으로는 덤덤하거나 차갑게 행동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큰 고통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마 상대방은 여러분과 헤어지면서 혼자서 밤을 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반복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진짜 이게 최선의 결정이 맞을까? 하며 깊은 후회와 괴로움 속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상대방은 정말 많이 아파했어요. 그리고 나온 은둔자 카드는 상대방이 헤어질 당시에 여러분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깊게 돌아보고 있었다고 말해줘요. 상대방은 이별 직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혼자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천천히 다시 곱씹어보고 자기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를 되돌아봤어요. 스스로도 내가 뭔가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걸까? 하면서 자신을 탓하고 스스로 비난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상대방이 그 시기에 연락을 피하거나 여러분을 일부러 멀리했다면 이별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나온 5번 컵. 상대방은 이별 당시에 아주 깊은 상실감과 후회를 느꼈어요. 이 카드는 타로에서 대표적인 후회 카드예요. 과거를 돌이키며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나타나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포기한 뒤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아마 상대방은 왜 조금만 더 참지 못했을까? 왜 내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하며 혼자 후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상대방이 이별 당시 했던 행동이나 말이 여러분을 상처 주고 힘들게 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 사람도 스스로 결정에 대해 큰 아픔과 후회를 느끼고 있던 거죠. 이렇게 카드들을 종합해보면 상대방은 이별 당시 입장은 겉과 속이 전혀 달랐어요. 겉으로는 차갑고 덤덤해 보였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크게 괴로워하고 자신을 탓하면서 깊은 후회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헤어질 당시에 내 입장은 어땠을지 볼게요. 3번 소드 카드가 나온 걸 보니까 헤어질 당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큰 상처로 남았던 게 분명해요. 아마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아플 수가 있어요. 상대방과 헤어질 때 들었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속 깊이 꽂힌 칼날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별을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고, 내가 이렇게까지 아파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괴로워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 사랑했기에 그만큼 더 아픔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온 문카드. 여러분이 이별 당시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많이 느꼈던 것으로 보여져요. 헤어진 후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을 거예요. 정말 이 관계가 끝난 게 맞을까?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던 걸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머릿속에 맴돌며 여러분을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 관계에 확신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헤어진 후에도 마음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한동안 방황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온 컵의 여왕 카드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상대방을 여전히 많이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이에요. 이 카드는 깊은 감정과 연민을 뜻하거든요. 여러분은 헤어질 당시에도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고, 오히려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배려했던 모습이에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래, 내가 더 이해해야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달래려고 했던 거죠. 그만큼 여러분의 사랑은 깊고 따뜻하기 때문에 이별의 상처도 더 깊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헤어질 당시에 정말 큰 상처와 아픔을 느꼈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끝까지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을 탓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은 나와 헤어진 이유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볼게요. 이번에 나온 카드는 10번 완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상대방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많은 부담과 책임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상대방은 아마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자서 너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짐을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았던 것 같아요. 상대방은 이 관계가 행복하면서도 때때로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점점 더 힘들다고 느꼈고 결국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인 7번 맨드카를 보면 상대방은 두 사람이 함께 노력했던 것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서 지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안 자신도 나름대로 성실히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무언가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도 헤어진 이유를 생각할 때면 그때 조금만 더 참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면 어쩔 수 없었던 거지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해요. 이런 복잡한 심정 때문에 상대방은 아직도 이 이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 카드가 나온 걸 보니까 상대방이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옳은 결정이었어. 라고 스스로 설득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미련과 후회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의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거나 섣불리 이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믿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 장의 카드를 종합해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과 헤어진 이유에서 생각할 때 부담감과 지친 마음,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한 노력들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지만 결국엔 스스로 이별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이별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지금 상대방이 이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다음 카드를 한번 볼게요. 네, 그럼 현재 이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연락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 나온 이번 소드 카드를 보면 상대방은 현재 이별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갈팡질팡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지금도 이별이 맞는 선택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담담하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로 혼란스럽고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반복하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놓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망설인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8번 안드 카드를 나온 걸 보면 이거는 연락운이 강하게 들어온 카드예요. 타로에서는 대표적인 연락 카드로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뜻밖의 소식을 의미해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충동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미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연락을 할까 말까 수없이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조만간 실제로 갑자기 연락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연락을 받을 수가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해두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나온 운명의 수레바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해줘요. 이 카드는 변화와 운명의 흐름을 나타내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이별을 완전히 끝날리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운명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이 싹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기회로 찾아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여요.
상대방은 현재 이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계속 갈등을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운명적인 흐름 속에서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 기대감을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을 볼게요. 먼저 나온 컵의 기사를 보면은 상대방은 앞으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는 어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감정으로 다시 다가오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로맨틱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천천히 다가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과 감정을 전달하고 과거의 잘못이나 오해를 풀고 싶어서 하는 의지가 강해요. 특히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상대방이었다면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조금 더 솔직하고 다정한 방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3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상대방이 여러분과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면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이번에는 관계가 회복되면 단순히 감정에만 의존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서로가 잘 어울리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과 더 잘 맞추기 위해서 현실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면 상대방은 이번에 다시 다가온다면 아주 진지한 태도로 다가올 거예요. 단순히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온 월드카드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완성된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 모습이에요. 더 이상 예전처럼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함께 결실을 맺고 싶어 하죠. 상대방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다시 연결이 되는 건 두 사람 인연이 더 높고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리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은 앞으로 여러분과 만약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면 관계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품고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고 현실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원하고 최종적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성숙하고 완벽하게 완성시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게 참 희망적으로 보이네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인연운이 아직 남아있을지를 볼게요. 이번에는 펜타클 10번 카드가 먼저 나왔는데요. 두 사람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충분히 오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카드예요. 10번 펜타클은 장기적인 안정과 완성을 나타내는 카드죠. 여러분은 두 사람이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 충분히 있다는 걸 보여줘요. 두 사람은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서로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족 같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나온 스타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관계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하게 남아있어요. 이 카드는 타로에서 재회와 희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카드죠.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면 정말 잘해보고 싶다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도 여러분도 서로를 잊지 못하는 마음과 깊이 다시 연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게 느껴지는 상태예요. 스타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아직 두 사람의 인연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니까 희망을 가져봐도 좋겠어요. 그리고 나온 인내카드죠. 두 사람은 앞으로 서로의 차이점과 갈등을 잘 극복하고 다시 단단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카드는 서로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두 사람의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들을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를 하면서 앞으로는 오히려 더 단단하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요. 분명 여러분의 인연은 아직 남아 있어요. 서로에게 현실적인 안정감을 주고 서로를 향한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도 강하게 살아있으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안정된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좋은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다시 만났을 때는 어떨까요? 그 다음 제의하고 나서 과연 잘 만날까? 한번 볼게요. 3번 컵이 나온 거 보니까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굉장히 밝고 즐거운 분위기로 만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이 카드는 즐거움, 축하, 행복한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제의하고 초반에는 서로 오랜만에 다시 만나 설레고 서로를 보며 웃고 떠들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커요. 마치 처음 만났을 때 설렘과 기쁨이 되살아난 것처럼 두 사람이 다시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에너지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나온 6번 펜타클 카드는 두 사람이 재회 이후에 서로에게 현실적으로 배려를 하고 나누는 관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아마 이전의 관계를 유지할 때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을 하거나 희생을 하는 느낌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지를 주는 관계로 나아갈 거예요. 상대방도 이번에는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감정을 잘 헤아리면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여러분 역시도 상대방에게 마음을 편히 열고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보여요. 이 카드는 균형 있고 공평한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재회 후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카드로 보여져요. 그리고 나온 선카드, 가장 긍정적이고 강력한 행복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두 사람이 재회 이후에 정말 밝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된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줘요. 과거의 문제들은 이제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고 더 이상 같은 문제로 반복을 해서 상처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더 성장하고 서로를 통해 삶의 긍정 에너지를 더 많이 얻게 될 거예요. 이 관계가 두 사람에게 큰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정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재회 이후에 정말 잘 지낼 가능성이 커요. 서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현실적으로도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무엇보다 선카드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두 사람의 관계를 안정적이고 따뜻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점을 볼게요. 이번에 나온 여사제 카드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이미 이 관계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필요한지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어요. 타인의 말이나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 마음속에서 느끼는 진실을 따라가야 돼요. 특히 재해가 이루어질 때는 상대방의 말뿐 아니라 직감적으로 느끼는 진심을 잘 파악하는 것 중요해요. 내면의 목소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할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나온 에이스 펜타클. 현실적으로 관계를 다져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두 사람이 현실적으로 더 단단한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서로 원하는 관계의 모습이나 목표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고 하나씩 성실하게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아요. 서로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한다면 두 분의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소두의 기사는 솔직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해줘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나면 과거처럼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감정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대화를 하세요.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있더라도 피하거나 참지 말고 바로바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솔직한 소통을 통해서 과거의 오해나 상처들을 빠르게 치유하고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장의 카드를 종합해보면 앞으로 관계에서 중요한 조언은 첫 번째, 여러분의 직감과 내면의 진실을 믿을 것. 두 번째, 현실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다져나갈 것. 세 번째, 적극적으로 솔직한 소통을 유지할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아픔과 고민의 시간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스스로 마음을 믿고 더 나은 미래로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충분히 되었죠. 두 사람의 앞날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응원할게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내게 지금 들어와 있는 운 한번 볼게요. 완드의 에이스를 보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마치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 같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땅속에 묻힌 씨앗처럼 보이지 않게 애쓰며 기다려왔다면 이제 드디어 싹이 땅 위로 올라와서 햇빛을 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된 거죠. 특히 하고 싶었던 일이나 꿈꿔왔던 목표가 있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좋다는 신호예요. 예를 들어서 창업이나 취업을 고민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좋은 소식을 받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어쩌면 우연히 만난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크게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운이죠. 그 다음에 그 벙커 카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행, 행운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볼 때면 저는 종종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혼자 행복하게 먹는 사람을 떠올리곤 해요. 상상해보세요.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을 주문해서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아무 걱정 없이 맛있게 먹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상태에 가깝다는 거예요. 최근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마음속에 깊이 품었던 소원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래, 내가 이런 행복을 느끼려고 그동안 참고 기다린 거구나 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법사 카드는 여러분이 지금 충분한 능력과 매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마법사는 자신의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며 원하는 만큼 모든 걸 만들어내는 인물이죠.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는 운을 맞이한 상태예요. 어쩌면 과거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도 이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믿게 되는 계기가 올 거예요. 마치 무대 위에 처음으로 선 마법사가 떨림과 설렘 속에서도 자신 있게 자신의 쇼를 펼쳐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의 들어온 운은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이 싹트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스스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행복한 흐름이에요. 지금까지 마음고생 많았던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인 우리의 인연운 한번 리딩해 볼게요. 운명의 수레바퀴와 7번 소드, 펜다클 2번이 나왔어요. 운명의 수레바퀴를 보면서 과거 여러분과 상대방은 서로에게 깊이 얽힌 운명적인 인연을 경험한 게 확실하게 보여요. 두 사람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서로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겨줄 수 있고요. 마치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몇 번 헤어지고 다시 만나도 결국 서로의 곁에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상대방도 역시 끊이지 않는 강력한 끌림과 연결감을 과거에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왜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 나타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반복될 거예요. 그만큼 두 분은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고 함께할 운명이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7번 소드 카드는 이 인연에 숨겨져 있는 주의점도 있어요. 과거의 상대방이나 여러분 중 진실을 숨기거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부담되는 상황을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고 회피를 하거나 여러분이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진심을 감추고 억지로 웃었던 것도 있었을지도 있죠. 미래에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두 사람이 더 솔직하고 명확하게 소통해야 된다는 걸 이 카드가 강력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솔직하지 못하면 또다시 같은 이유로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면서 서로를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펜타클 카드는 앞으로 두 사람 관계는 불안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재회를 한다고 해도 한쪽이 애매한 태도를 보이거나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서로 혼란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이미 과거에 상대방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많이 지쳤던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재회를 하게 된다라도 관계가 안정되기까지에는 서로의 마음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끌었다 밀었다 하는 과정이 조금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회를 원한다면 서로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고 진지하게 소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세 장의 카드를 보니까 과거에도 지금도 여러분과 상대방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운명적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서로가 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거나 솔직하지 못했다면 다시 같은 문제로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볼게요. 여왕의 컵카드를 보면 상대방은 과거 여러분의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에 깊이 빠졌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상대방이 아무 말 없이 힘든 표정을 짓고 있을 때도 여러분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괜찮아 하며 부드럽게 다가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깊고 따뜻한 공감 능력이 그리고 배려심이 상대방에게는 정말 특별한 매력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마치 힘들고 지칠 때 찾아가면 무조건 따뜻하게 맞아주는 오래된 아늑한 카페 같았어요.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것 같은 신뢰감 말이에요. 그리고 나온 6번 완즈는 상대방이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자신이 더 빛나고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 느껴졌나 봐요.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일종의 응원단장과 같은 존재였대요.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내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상대방이 고민이나 자신감을 잃었을 때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북돋아줬던 그런 사람이었죠.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박수를 받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경험 덕분에 상대방은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기분 좋은 설렘을 느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카드를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서 신비롭고 알 수 없는 매력을 함께 느꼈다고 해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볼 때 분명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미스터리하고 알기 힘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모두 다 알 수가 없어서 자주 혼란스러워 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본인의 고민이나 마음을 깊게 털어놓지 않고 혼자 해결을 했거나 너무 많은 걸 참으면서 혼자 감당했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에게는 신비스러운 매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종합해서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 그리고 상대를 더 빛나게 만드는 응원과 지지에 깊이 끌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불안과 혼란을 느꼈던 걸로 보여요. 앞으로 재해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사람이 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볼게요.
오버소드가 나왔다는 건 두 사람의 관계에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가 쌓여 있다는 걸 말해줘요. 이 카드는 자주 승자가 없는 싸움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과 상대방은 아마 과거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자존심을 지키려다 상처를 준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말다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멀어지게 된 경우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의도는 없었지만 자존심이나 감정적인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 관계가 멀어졌던 거예요. 10번 안즈 카드는 관계가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상황을 보여줘요. 처음엔 그저 설레고 좋았던 관계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서로에게 부담과 책임감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마치 처음에는 가벼운 가방을 들고 여행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방에 이것저것 짐을 채워넣다 보니 결국엔 너무 무거워져서 더 이상 들 수 없었던 것과 비슷해요.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많아지면서 한쪽이 너무 힘들게 버티다가 그리고 견디다가 결국은 지쳐서 관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어쩌면 여러분이나 상대방은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을 수도 없이 반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은둔자 카드. 이별 당시 두 사람 모두가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했다는 걸 의미해요. 관계가 복잡해지고 힘들어졌을 때 서로에게 더 솔직하게 다가갔어야 했는데 오히려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을 내려버린 모습이죠. 은둔자는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카드예요. 어쩌면 여러분이나 상대방 중 한 사람은 이별을 결정할 당시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관계를 서둘러 끊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혼자 결정하고 혼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멀어졌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이에 더 큰 상처와 오해가 생겼던 거죠. 앞으로 재회를 한다면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서로의 감정을 더 진지하게 살펴보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누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헤어졌을 때 당시에 입장을 한번 볼게요. 5번 컷카드가 나온 걸 보면 상대방은 이별 당시 매우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과거에 대한 후회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카드예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헤어지면서 자신이 소중한 무언가를 크게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손에 들고 있었던 소중한 컵을 떨어뜨리고 그 안에 있던 귀한 물을 모두 쏟아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이 카드가 땅에 쏟아진 컵 외에도 아직 서 있는 컵이 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상대방은 너무 상실감에 집중하느라 관계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나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깊은 좌절감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8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이별 당시에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해줘요. 이 사람은 관계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많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노력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상대방은 자신의 커리어나 개인적인 목표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 이별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을 사랑했지만 이 사랑만으로는 충분히 완성된 장신이 될 수 없다고 느껴져서 스스로를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이 부분은 상대방이 성장을 위한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고 이기적인 결정으로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판 카드는 상대방이 당시의 이별을 결코 가볍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랫동안 고민 끝에 중요한 결정을 했다는 걸 보여줘요. 상대방은 이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과의 긴 싸움을 했어요.
마치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던 것처럼 상대방은 이 선택이 맞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면서 고민했어요. 결국 이별을 선택한 후에도 상대방은 내가 했던 결정이 옳은 걸까? 라는 의심과 후회를 계속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그만큼 우리의 이별이 결국 가볍지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도 큰 상처와 고민 속에서 힘들었던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헤어질 당시의 내 입장은 어땠을지 볼게요. 3번 소드, 문카드, 인내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헤어질 당시 정말 깊은 상처와 슬픔을 느꼈어요. 마치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 비수처럼 꽂혀서 너무 아팠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지? 하며 마음이 정말 아팠을 거예요. 문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별 당시 여러분이 정말 많은 혼란과 불안을 겪었다는 걸 보여줘요. 이 관계가 정말 끝난 건지,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었던 건지, 여러분은 확신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상대방이 왜 갑자기 멀어졌는지 이해가 잘 되지가 않고, 혼자서 많은 생각과 의심을 하며 밤을 지새웠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뭐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나? 같은 자책까지 하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인내카드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키고 견디려고 애썼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은 정말 아프고 힘들었지만 상대방에게 매달리거나 자존심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어요. 스스로를 다독이고, 그래, 내가 이 상황을 견디고 극복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냈던 거죠. 그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네, 그러면 상대방은 나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7번 펜타클 카드를 보니까 상대방은 지금도 이별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관계에 쏟아부었던 노력과 에너지를 계속 떠올리고 있어요.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아쉬워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요. 상대방은 스스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믿지만 그 노력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관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계속해서 아쉬움과 회한을 나타내는 거죠. 조금만 내가 더 참았다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썼다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8번 소드를 보면 상대방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든 벽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렀던 모습이 보여지네요. 마치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개의 칼날들 사이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상대방은 관계에서 솔직하지 못하고 본인의 고민을 표현하지 못한 채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결국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도저히 이대로는 견딜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갑자기 관계를 내려놓는 상황을 결정한 거죠. 하지만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상대방 역시 자기 스스로 만든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관계를 제대로 풀어보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정의카드는 상대방은 이별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선택을 하고 스스로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이 카드는 단순히 정당화가 아니라 진정한 방성과 책임감의 의미도 포함돼요. 즉, 상대방은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이별한 건 어쩔 수가 없었지만 결국 내 행동과 결정이 옳았던 걸까? 라는 생각을 자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아직도 그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상대방은 지금의 이별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자신이 부족했던 표현력과 감정소통에 대해서 크게 후회를 하고 있고 당시의 결정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갈등하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현재 이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연락운이 있을지를 볼게요. 은둔자 카드가 나왔네요. 상대방은 지금 이별을 감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이 관계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를 고요하게 곱씹는 시간 속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은둔자는 겉으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이지만 내면에는 엄청난 감정 정리와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상대가 지금 여러분을 완전히 잊었다거나 마음을 접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 사람은 쉽게 감정을 표현을 하지 않는 대신 혼자 깊게 생각하는 성향이 강해서 이별 후에도 감정을 뚝 끄는 게 아니라 고요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던 거 아닐까? 내가 뭐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며 상대방은 지금 자기 내부를 정리하고 있어요. 다음에 나온 컵 오버는 후회와 상실감, 그리고 감정적으로 뒤늦게 찾아오는 공허함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별 당시에는 상대방이 이게 최선일지도 몰라라는 판단으로 감정을 접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결정이 무겁게 마음에 내려앉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5번 컵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되뇌이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놓쳤고 어떤 부분은 강하게 반응했으며 어떤 말을 하지 말았을까 했는지도 뒤늦게 깨닫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가능성을 직면할 용기와 자신감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기사이소드.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 감정을 계속 곱씹고 상실감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지나가면 상대방이 갑작스럽고 직선적인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말해줘요. 기사이소드는 빠르고 거침없는 카드예요. 연락원으로 보면 상대방은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메시지나 전화 혹은 SNS로 접근해 올 수 있어요. 특히 감정적으로 무언가 거늘어졌을 때, 예를 들어 술을 마셨다든지,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진을 봤다든지, 아니면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시점에서 충동적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커요. 다만, 이 카드가 주의하라고 알려주는 건 연락이 준비된 마음에서 오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때 올 연락이 진심이거나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감정이 휘몰아쳐서 나온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앞으로 우리 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도 볼게요. 상대방의 마음은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의 마음은 지금 균형과 회복, 그리고 내면의 부담감이 뒤섞인 복합적인 상태에 있어요. 먼저 정의 카드는 상대방이 앞으로 관계를 대할 때 단순한 감정보다도 이 관계가 서로에게 진정으로 좋은가에 대한 이성적인 기준과 판단을 더 중시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감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예전처럼 힘들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상대방은 지금은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과거의 아픔이나 반복되었던 다툼들을 이제야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나온 스타카드는 그 고민 끝에도 여전히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희망이 작게나마 남아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힘든 시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을 지지하고 감싸주었는지 다시 떠오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고 그런 감정이 지금도 위안처럼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드시퍼는 지금 그 사람이 죄를 상상할 때 감정적으로 설레임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부담감을 함께 느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해, 지금 내가 너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관계를 잘 책임지고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책임감에 대한 무게예요. 과거에 서로 버겁게 느꼈던 지점들이 있었고,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상대방도 더 나은 모습의 내가 돼야 된다는 자기 부담이 꽤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대방의 마음은 단순히 그리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기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묻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감정에 휘둘려 연락을 하거나 재회를 제안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이 자기 안에서 균형과 확신을 잡을 수 있게 공간과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감정은 아직 살아있고 그 위에 이성적인 판단과 책임감이 겹쳐있는 상태, 그 균형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 다시 천천히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럼 두 분의 인연운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볼게요. 네,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타로에서는 인연운을 얘기할 때 가장 강력한 의미를 갖는 카드 중에 하나죠.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두 사람의 인연이 단순히 스쳐 지나간 인연이 아니며 반드시 한 번 더 만나야 할 이유와 흐름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상대 역시 이유 없이 여러분을 자주 떠올리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지금도 수레바퀴처럼 움직이는 인연의 순환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아오긴 하지만 그 흐름을 놓치면 기회가 지나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인연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온 컵 6번은 아주 따뜻한 과거의 추억과 감정의 유대를 의미해요. 상대방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했던 어떤 장면, 말, 냄새, 계절 같은 아주 구체적인 감정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잊혀진 인연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표시예요. 특히 그 기억들이 힘들었던 순간보다는 따뜻하고 편했던 순간으로 남아있던 게 커요. 예를 들어 서로가 함께 마셨던 커피 한 잔, 어디선가 함께 걷던 저녁 산책, 그런 일상적인 장면들이 상대방의 기억 속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마치 그 장면을 다시 겪을 수 있다면 그때 못했던 말을 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요. 하지만 마지막 카드인 소드 2번은 지금 이 인연이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걸 말해줘요. 두 사람 모두 마음 한쪽으론 여전히 끌리지만 다른 한쪽에선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 또 상처받게 되진 않을까? 그런 불안들을 갖고 있어요. 이 카드의 인물은 눈을 가리고 있고 두 개의 검을 품고 있죠. 즉 선택해야 되는데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싶지만 그 사람의 반응이 두렵거나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려고 하다가도 여러분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해서 멈춰서는 상황일 수 있어요. 운명의 수리받기와 컵 6번 두 카드만 봐도 이 인연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 해요. 하지만 이번 소도가 나온 이상 이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가는 서로의 용기와 진정성 있는 표현에 달려 있어요. 혹시라도 상대방이 다가온다면 그 사람이 주저하는 모습이라도 완전히 닫지 마시고 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걸 조금은 이해해 줄 필요도 있어요. 인연의 끈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매듭을 지을지 다시 풀고 이어갈지는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외하고 나서도 과연 잘 만날까? 라는 질문으로 한번 볼게요. 연인 카드, 러버스가 나왔어요. 이게 나왔다는 건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감정적인 강한 끌림과 서로를 향한 열망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연인 카드는 단순히 좋아함과 호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선택을 받길 바라는 감정의 집중도를 의미하죠. 만약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아마도 처음 며칠, 몇 주는 예전보다 더 뜨겁고 더 깊게 서로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지듯이 서로가 서로를 기다렸던 시간이 관계에 불을 붙이게 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러버스는 동시에 선택카드이기도 해요. 단순히 다시 만나는 것만으로는 관계가 지속되지 않아요. 이제 진짜 서로가 같은 방향을 보고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두 번째 4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재해 후 관계 속에서
한쪽이 자신의 감정이나 불안을 꽁꽁 쥐고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두 사람 중 누군가가 이 사람을 다시 잃는 게 두려워서 오히려 감정을 움켜쥐고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제의하고 나서 상대방이 갑자기 너무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지거나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감정 표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또다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이 왜 이렇게 멀어진 느낌이지? 이럴 거면 왜 다시 만나자고 했을까? 라는 혼란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서로가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번엔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 간절함이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이것은 다소 충격적인 변화나 진실의 폭로, 감정적인 폭발을 상징해요. 재해 이후 관계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지면서 서로가 감춰왔던 상처와 서운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때 내가 했던 말이 너무 아팠어. 나 사실 그 이후로 계속 불안했어와 같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던 감정들이 갑자기 모두 드러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타워는 무너짐이지만 무너뜨려야 다시 세울 수 있는 카드예요. 즉, 감정의 폭발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화 과정일 수 있어요. 재해 후에 겉으로만 웃고 속으로 쌓여있는 말들을 계속 감출 경우 관계는 다시 예전처럼 금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타워의 순간을 정직하게 마주보고 지나가면 두 사람은 진짜로 단단한 기초 위에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될 거예요. 재회의 흐름은 초반에 뜨겁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고 마지막에 감정이 폭발하는 강렬한 곡선을 타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절대 나쁜 흐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제대로 부딪히고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 강한 감정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다 무너지지 않기, 두 사람 모두 다시는 예전처럼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서두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점을 볼게요. 은둔자가 다시 나왔어요. 이것은 관계가 다시 시작되거나 혹은 재해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정의 정리와 자기 점검이에요. 운동자는 외부와 거리를 두고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사람과 다시 만나면 예전보다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보다는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진짜로 원하지? 이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라고 먼저 자문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재해라는 건 단순히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아니라 관계가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감정이 어딘가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가고 있는가예요. 지금 이 타이밍은 연락이 오던 오지 않던 그 사람이 다가오던 그렇지 않던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가장 따뜻하게 껴안아야 되는 시기예요. 다음 나온 절제 카드는 서로의 차이와 감정의 온도를 어떻게 섞어가느냐에 대한 카드예요. 재해를 하든 새로운 관계로 전환이 되든 이 관계는 앞으로 균형 잡힌 조율이 필요해요. 다시 만나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기만 하거나 반대로 고집을 부리기만 한다면 결국 같은 지점에서 부딪히게 될 거예요.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상대에게 적절한 타이밍을 전달하는 능력이에요. 감정의 조절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정확히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재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크더라도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이 관계는 느리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단단하게 조율이 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컵의 왕은 감정을 푼 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성석을 의미해요. 이 카드는 감정이 클수록 더 차분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이미 깊은 감정의 바다를 건너셨고 많은 감정을 소모하면서도 스스로를 놓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은 여러분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성장시켰어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컵의 왕은 말합니다. 흔들리는 감정 안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이제 여러분의 사랑은 집착도 불안이 아닌 존중과 안정의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카드예요. 지금 여러분은 인연의 순환 속에서 새로운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다시 오는 인연은 더 이상의 시험이 아니라 선물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마음에 대해 조금이나마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재해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랑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더 사랑하고 더 진심으로 보듬어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